거기에 비하면 이중 매체 이용자 혹은 삼중 매체 이용자 이런 사람들은 뭐 상당히 적지 않죠. 표 1에 맨 마지막 줄 그 전체 바로 위가 사중 매체 이용자들인데요. 이들의 비중이 이용자 규모로 19.5%나 되고 그 위에 있는 삼중 매체 이용자들 다 합치면은 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중 매체 이용 현실이 열렸다. 이미 이렇게 매체를 찾고 쓰고 있고 넘나드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매체별 이용 시간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그 동시 이용과 매체별 이용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론을 적용시키면은 말하자면은 그 현행 시청률이 어디까지만 측정하고 앞으로 측정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18페이지에 가면은요, 뭐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그 다중매체 이용 점유율, 그러니까 새로운 시청 점유율이죠, 혹은 새로운 매체 이용 점유율이죠. 이것이 그러니까는 기존 시청률은 어디까지 커버했고 앞으로 제한하게 될, 앞으로 이제 수행하게 될 이런 어떤 그 다중매체 이용, 매체 이용 점유율이라는 게 어떤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 18페이지에 있는 그림 위에 나타나는 하얀 부분이 전통적인 TV 시청률로 커버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은 기기만을 보더라도 PC나 이동기기에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안 되고 제한적으로만. 그래서 사실은 기기별 통합 시청률이 안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네 가지 그 플랫폼만 되고 있고 요즘에 다른 플랫폼들은 커버가 또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체 쪽의 커버리지가 안 되는 거는 그래도 사소한 문제예요. 이거는 노력하면 금방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매체와 내용, 그렇죠? 미디어와 컨텐이 구분이 점점 안 되는 시대에 있는데 컨텐트 쪽의 커버리지가 약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널에 VOD 채널이 통째로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측정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결정적인데, 이게 이제 그 채널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만 한번 못 보는 게 그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 클립들, 도대체 이게 얼마나 규모가 있고 이걸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커버리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통계치만 제시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갈 텐데요. 여기서부터 나온 통계치를 너무 지루할까봐 제가 표대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표 3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VOD 시청이 중요하거든요. VOD 시청자의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시청 시간도 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조사들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뭐 이리저리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13년에 세 개의 데이터셋, 하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온 일기급식으로 측정한 것이고요. 코바코에서 별도로 일기식으로 조사한 게 있고요. TSD에서 또 조사한 데이터들 세 개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사 좀 판단하는 기관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적인 규모를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그 현실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 3을 보면은 음영지역 있죠. 맨 그 오른편에 VOD 시청자들의 비중이 나옵니다. 그 맨 오른편에 보면은 코바코 자료를 기준으로 VOD 시청자들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 사람들이 84.6%죠. 이거는 이용자 비율입니다. 이용자 비율. 그러므로 100%에서 84.6%를 빼면 나머지 음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2013년 어떤 한 달에 VOD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몇 %다? 15%다. 이용 전체 한국 사람 중에 15%가 VOD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이외에는 다른 믿을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당한 그렇죠? 이용자 규모의 이용 행위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 21페이지에 시청자 특성들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은 여기 보면 다중매체 이용자들의 이거는 이용도 아니고 기기별 보유자들의 특성을 말하는 건데요. 보면은 역시 텔레비전도 가지고 있고 PC도 가지고 있고 모바일 기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시청하는 사람의 가구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이 세 매체를 다 가지고 있고 세 매체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다중매체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TV나 모바일로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왜? 가구 소득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광고주들의 타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측정의 커버를 제일 넓혀서 제대로 측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바코 자료인데요. 코바코에서 도대체 다중매체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고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기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론진흥재단의 자기응답식 조사하고는 조사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VOD 이용자들의 이용자 비율은 얼마죠?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는 음영 부분에 전체 개니까요. 100%에서 86%를 빼면은 약 14%. 그래서 일기식으로 측정하나 응답식으로 하나 대충 VOD 이용자들은 이용자 규모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3에서 15%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장소별인데요. 장소별 맨 오른쪽에 보면은 5개 시청에 대한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바코 데이터의 특성이 시청 장소들도 전부 다 측정을 했거든요. 보면은 옥 외에서 이용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78%죠. 그 다음에 옥 외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아마 이제 식당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TV를 본 사람들이 13.2%. 옥 외에서 들고 다니면서 보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TV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본 사람들의 비용이 약 9%에서 모바일 이용자들의 비중은, 이거 지금 다 TV 시청입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본 겁니다. 그렇게 이용자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일기식 측정에서요. 시청 시간을 우리가 일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기식인데 일기식은 측정의 단위가 15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근 채로, 말하자면 촘촘하지 못한 채로 매체 이용 시간을 올가내 그렇게 걸러낸 그런 어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시청 시간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 시간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8이 나오는데요. TV 시청 시간은 알려진 대로 일주일인지 하루인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71분입니다. 171분. 하루인가요? 헷갈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예. 기기별 시청 시간을 보면 TV는 171분인데 PC는 2.7분, 이동기기는 4.5분.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이용자들은 많이 이용하지만 그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은 평균하면은 이 규모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VOD 시청 시간은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1인당 평균 시청 시간 7.4분입니다. 그 다음에 집 밖에서 보는 시간은 10.6분이다. 이거를 우리 지금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 점유율 있잖아요. 시청 점유율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 이용자들이 얼마나의 규모로 시청을 하느냐를 측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체 매트릭스 내에서 그것의 비중을 그래서 매체 이용 측정을 위한 가장 그래도 비교 가능한,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교 가능한 그런 어떤 측정치를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청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코바코 데이터의 일기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경우에 시청 점유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더하면 100이 되는 거죠. 다 더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다 더하면 100이 되는 경우에 VOD 시청은 몇 %다? 4.1%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난리치고 있는데 VOD 시청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잘 더 잘 측정을 하면 더 큰 규모가 나올지도 몰라요. 즉 이것 자체가 VOD 시청에 대한 언더에스티메이션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그리고 그 점유율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시청률을 전체 점유율 이웃이 시간별 점유율로 환산한 그 시청 점유율을 환산했을 때 우리가 전체 매체를 이용한 전체 TV 이용 시간 가운데 이용 시간 곱하기 이용자죠. 그 가운데 사실 그 이용하는 분들의 비중은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은 시간 점유율은 4.1%다. 그리고 5회에서 시청하는 사람은 5.9%다. 그래서 이 정도가 거의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게임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모집단 규모가 이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모집단 조사가 이 모집단 추정을 위한 조사 자체가 이 2013년 코바코 조사죠.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이제 그 제한된 시간에서 굉장히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식, 그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청률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라는 엄청난 규모의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과 같은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할 경우에 이 규모가 더 늘어날지 줄어날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을 그 시청 점유율을 조사하기 위한 이런 전체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현행 시청률 제도의 이제 문제점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거 여기서 오늘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고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냥 간단히 몇 가지 요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27페이지에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시청 응답 그러니까 전통적인 피플미터 이용 방식을 확장을 해서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라는 어려운 조사도 가구를 표집을 해서 시청 피플미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가구에다가 사람들에게 모바일 이용을 위해서는 모바일 시청 어떤 디바이스를 부착을 시키고 PC에도 PC 시청을 위한 그런 어떤 장치를 부착을 하고 그렇죠? ACNX, ACNX에서 하는 거기서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첫째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그 패널 응답자들에게 도대체 얼마를 주고 어떻게 말하자면 설득을 해야지 이 조사를 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을까요? 근데 그 문제는 오히려 사소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27페이지에서 제기하는 게 중요한데요. 측정 기기별, 측정 시간의 측정으로 인한 측정 방법과 가능성으로 인해서 측정에 오류가 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세 번째 문제인데 각각의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편향을 나타내는 건데 TV 시청은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플미터 누를 때 안 누르는 것까지 다 측정되고 여러 가지 캡처 매칭 방식이라든지 그것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방식으로 편향을 용인하는 식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다른 방식, 그러니까 다른 측정은 다른 오차의 방향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의 패널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정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기별 편향이 다를 수 있다는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게 쉽지 않다. 28페이지에 보면 자기 융합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방법이 기존 이런 ACNS나 TNMS 패널을 이용한 시청률 조사 방법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방법론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지금 현재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다 서버에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청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기록들을 어차피 서버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 그런 어떤 예컨대 IPTV 사업자는 자기 IP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이미 기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떤 사업자 단에서 있는 서버 기록을 보는 통째로 센서스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관리하고
그것만 잘 어떻게 좀 모아서 통합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방법은 일단은 기기별 혹은 플랫폼 사업자별 그런 어떤 센서스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고 나서 그것을 통합하는, 그것을 데이터 퓨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도 이미 알려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패널 조사 방법을 이용한 그 방법보다 더 쉽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발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방법은 보완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기를 이용한, 서버를 이용한 그런 방법은 유료 방송의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들이 어떤 시청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게다가 그들이 무료 시청자, 즉 광고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혹은 이제 자기 플랫폼이 아닌 타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사람들과 어떤 대비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낼 도리가 없으므로, 이런 데이터들은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역시 말하자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현행 조사 방법을 확장을 한 그런 패널 조사도 필요하고, 데이터 퓨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센서스 데이터도 모으되, 그것도 역시 기존 패널 데이터와 어떤 방법이라든지 방법론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운명의 차이 있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자 이제 결론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기 전에 33페이지에 중요한 사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시청을 측정한다라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고, 측정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망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안들이, 즉 쟁점 사안들이 등장을 합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기존에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을 포섭해서 커버리지를 완전 확충을 하고, 새로운 조사 방법으로 그걸 아주 더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을 때 대안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방법인데, 그게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라는 측정의 틀을 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률이나 시청 점유율이 아닌 도달률이나 이용자 비중, 이런 식의 이제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단순 도달률이 아닌 가중 이용자 도달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그 방법론적 쟁점의 요점은 시간을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측정은 되더라도 그 타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새로운 매체나 새로운 기기,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그 VOD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예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상업적으로는 많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은 이미 그 도달률을 주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한 도달률을 원하지. 왜냐하면 도달률이라는 것은 어떤 이용자가 있는지만 보는 거니까, 그 이용자 특성을 잡아내는 게 요점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과 이용자 규모를 남기고 시간을 생각하는 방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센서스 방법이 둘째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이용자 관련 정보는 말하자면 약간 포기하더라도 내용과 시간의 초점을 맞춰서 전체 이용자, 그러니까 플랫폼별, 채널별 이용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셋째 방법, 지금 현재는 이 방법이 채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되 제한적으로 조금씩 넓혀가자.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도 포기할 수 없고,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법에 의해서 텔레비전, 채널별 시청 점유율이라는 것이 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원, 내용의 차원, 이용자 규모의 차원을 이 3차원을 다 포함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커버리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씩 커버리지를 확인하자라는 이런 세 번째 방법이 결국에는 채택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내려는 새로운 측정자들의 규모, 이용시간, 그 점유율의 규모가 얼마냐, 이것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봤더니 그렇게 논란이 됐었던 VOD 시청이
비록 이제 3일간 일기씩 측정을 해서 측정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4.1%밖에 안 돼요. 100% 중에 4%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요점은 43페이지에 34페이지죠. 해야 할 일들이 아마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뭐 시청률이 잘 됐다 안 됐다 막 이렇게 싸우고 계신데 지금 그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그렇게 싸울 정신이 있으면 다중매체 이용자 시청자를 위한 모집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에 전념해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어디에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은 즉 시간, 내용, 이용자 규모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인데 어디에 초점을 줘서 그 데이터 추적 방법을 어디에 초점을 둬서 확장할 수 있는지 요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는 PC를 이용한 시청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저희 가족들은 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PC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PC를 이용한 TV 프로그램 시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쪽도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제한된 조사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PC를 이용한 텔레비전 시청 프로그램의 시청 점유율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물론 이제 확장이 돼서 커버가 돼야 되지만은 아직은 PC 쪽보다는 모바일 쪽일 것 같고 모바일 쪽보다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기기를 이용한 20시간 시청이나 이런 데 초점을 일단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PC가 중요하지 않다. 그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모집단에서의 PC 이용자들의 이용자 규모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거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함부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 혹은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는 우리 프로그램은 PC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 빨리 PC부터 측정해 달라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이게 말이 되려면은 도대체 PC를 경유한 시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모집단과 소위 말하는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중매체 이용자들의 시청자 모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된다. 다양한 적다한 이슈들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TV 시청률 조사 패널 있잖아요. 이것과 별도로 이제 결국에는 다중매체 이용 패널을 구성을 해서 이 두 패널 간의 매체 이용 특성을 비교해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패널이 하나로 합쳐지는 어떤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방통위가 이런 거 시한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시던데요. 이게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당하게 돼야지 되는 거지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무슨 그런 어떤 로드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다중매체 이용 패널을 만들 때 그 패널의 이용 구성의 타당성과 그 패널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기존 지금 손대지 않고 있는 저는 왜 손을 안 대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손 안 대고 있는 시청 점유율 산출을 위한 패널 데이터와 통합시키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연구 매진하고 조사업자들도 여기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다중매체 이용 패널 구성에 업자들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 등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방법론적, 기술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텔레비전 VOD 시청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측정하면 우리한테 조금 불리하고 저렇게 측정하면 우리한테 조금 불리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다. 이 사안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모두가 머리를 합쳐서 타당하게 측정할 것을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자원이 제한되고 능력이 후달리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노력해서 적어도 텔레비전 VOD 시청만큼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시청 점유율이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청률 조사라는 걸 얼핏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몇 명이 봤느냐, 얼마나 봤느냐 측정하는 건데 사실 지금 조사 자체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새로운 또 그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문제 플러스 새롭게 조사하는 문제들이 또 조사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룬 선생님 발표 듣다 보면은 다중매체 시청 점유율 조사는 아직 요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료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괴리감을 갖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집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과잉 그 확신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자기 프레임으로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시청률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도 늘 그 데이터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엄존하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또 다중매체 환경이 도래함으로해서 다른 것들을 더 측정해야 될 게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제 밥만 먹다가 빵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제 온갖 베제테리안도 있고요. 중분형 식단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지금 이 발표와 상관없이 방통위에서는 이런 어떤 현재 시청률 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대안이나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철 부장님께 그 현재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다양한 그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발표자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철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철입니다. 방통위 김재철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장을 만들어주신 최민희 의원님께 무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분석을 해주신 이준우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님께서 저희 시청 점유율 제도 개선 연구반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발제를 보시면 큰 틀부터 세세한까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합 시청 점유율하고 통합 시청률 해서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의 차이가 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는 뭐 별 차이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통합 시청 점유율이라는 거는 시청률을 100이라고 하는 걸로 환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을 이제 통합해서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시청 점유율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청 점유율 조사 필요성은 크게 아마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 행태 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실시간 시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DVR이라든지 VOD 시청입니다. VOD 시청 증가로 인해서 VOD 매출액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확한 VOD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단말 이용의 확대입니다. 고정형 텔레비전 시청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또는 PC를 통한 모바일 기기 이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청 공간의 확대입니다. 그동안에 시청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5개의 시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의 시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청 행태 변화는 기존의 시청 점유율 조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기초조사 방법의 변경입니다. 현행 고정형 TV 시청점유율 조사는 유선전화 RDD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는 유무선전화 혼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년부터는 기초조사를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정형 TV 시청 점유율 기초조사와 N스크린 시청기록 기초조사를 두 가지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목적은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는 직전화